부산행 KTX 2시간 반의 여정.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45의 기혼 남성과 39의 싱글 여성은 서로에게 호감에 이끌려 서로를 갈망하였고 그들은 호텔로 향했고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했습니다. 민수 씨, 애써 참지 말아요. 우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줘요. 지금 하고 싶어요. 더 세게 해줘. 나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이 위험한 감정, 광안리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하룻밤의 밀회, 손을 잡는 순간 전해지는 떨림, 서로를 안았을 때의 따뜻함.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맞이하는 이별,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과 쓸쓸함이 교차하는 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전광판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오전 7시 30분, 부산행 KTX 출발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게이트 앞을 서성였습니다. 45의 나이, 20년을 다닌 회사의 중간 관리자. 오늘도 어제와 같은 출장길입니다. 부산 본부와의 분기 회의. 돌아오면 또 서류 더미가 기다리고 있겠죠. 여보, 잘 다녀와요. 아침 일찍 현관문을 나서는 제게 아내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걱정도 애틋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주고받는 인사. 결혼 17년 차에 우리 부부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2호차 13번 A석입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9월의 바람이 제법 선선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변하는데 제 일상은 왜 이렇게 똑같기만 할까요? 2호차에 올랐습니다. 13번 창가 자리입니다. 저는 늘 창가를 선호합니다. 바깥 풍경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노트북 가방을 선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누군가는 설레는 여행길일 테고 누군가는 저처럼 의무적인 출장길이겠죠. 실례합니다. 여기 13번 비석인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 165cm 정도,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비켜주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로즈 계열의 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가시나 봐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찾고 짐을 정리하는 소란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네, 일 때문에요.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 만나러 가요. 부산엔 몇 번 안 와봤어요. 떨리네요. 그녀의 눈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 저는 언제 그런 설렘을 느껴봤을까 생각했습니다. 부산 좋은 곳입니다. 바다도 보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윤지라고 해요. 민수라고 합니다.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그저 2시간 반 동안 옆에 앉게 된 사람끼리의 예의.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이 멀어지고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장지대, 그리고 점점 푸르러지는 들판. 회사 일 하시나 봐요? 윤지가 제 노트북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분기마다 내려가거든요. 별로 즐겁진 않지만 어쩔 수 없죠. 저도 회사 다녀요. 마케팅 쪽이에요. 요즘 너무 바빠서 이번 휴가가 정말 소중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39살 직장인,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죠. 살기 바쁘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멈춰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윤지의 말에 제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저 역시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했으니까요. 회사와 집을 오가며 주말엔 소파에 누워 보다 월요일을 맞이하는 삶.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일까? 맞는 말씀이에요. 멈추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진짜요. 저도 이번 휴가 내는데 한 달 걸렸어요. 팀장님한테 3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열차는 천안을 지나 대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과 강이 펼쳐졌습니다. 9월의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창밖 풍경 참 좋네요. 이래서 기차가 좋은가 봐요. 윤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보다 여유롭죠. 풍경도 보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요즘 생각 많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나이 들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도요. 요즘 그런 생각 자주 해요. 39이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열차 안에 웅성거림과 바퀴가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과 나누기엔 너무 무거운 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낯선 사람이기에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이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는 가족 있으세요? 네, 아내랑 둘이 살아요. 아이는 없고요. 부럽네요. 저는 혼자 살아요. 일에 치여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윤지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무엇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가족이 있지만 때로는 더 외로웠으니까요. 대전역을 지났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습니다. 저기 민수, 실례가 안 된다면 부산에서 시간 괜찮으세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의가 오후 2시인데 친구 만나는 게 저녁인데 혼자 부산 돌아다니려니 좀 그래서요. 혹시 점심이라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그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점심을 먹는다는 것. 평소에 저라면 정중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이 우연한 만남이 저에게는 작은 설렘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 전에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좋아요. 같이 식사하시죠. 정말요. 감사해요. 윤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열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김천, 구미를 지나 경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논밭이,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부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벌써 부산이었습니다. 2시간 반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함께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부산역의 9월 바람은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서일까요? 공기에 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부산 왔으니까 해산물이요. 회나 구이 같은 거? 좋아요. 자갈치 쪽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점심 약속. 이 만남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거리가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언덕 위의 집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윤지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왠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출장길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왼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오른쪽으로는 부산의 구시가지가 펼쳐졌습니다. 9월의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자갈치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계산했습니다. 윤지가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부산은 제 구역이니까요. 그럼 점심은 제가 살게요. 윤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협상 성립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가는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 생선 냄새, 바닷바람이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크네요. 윤지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조마다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우럭, 킹크랩,
대게,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다양한 해산물들이었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네, TV로만 봤어요. 진짜 와보니까 더 멋지네요. 저는 윤지를 데리고 2층 식당가로 올라갔습니다. 이 건물은 1층에서 회를 사면 2층에서 요리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익숙한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제가 가끔 오는 곳인데 맛있어요. 좋아요. 민수 씨를 믿을게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부산항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컨테이너선이 천천히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그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여기 앉으면 회가 더 맛있어요. 정말 멋진 뷰네요. 서울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뭐 드실래요? 오늘 광어가 싱싱하이 좋은데. 광어 2인분이랑 매운탕 주세요. 그리고 소주도요. 제가 주문했습니다. 윤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낮부터 술이요? 부산 온 김에 한잔 해야죠. 회의 2시간 전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윤지 씨는 괜찮으세요? 저야 오늘 휴가인데요. 당연히 좋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묘한 공모자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일 낮부터 술을 마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일상에서 벗어난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곧 회가 나왔습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광어회가 한 접시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초장과 와사비 그리고 깨십과 상추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소주잔을 따르며 제가 말했습니다. 건배. 오늘 이 우연한 만남에. 윤지가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우리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부산의 바닷바람과 함께 마시는 소주는 서울에서 마시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시원하고 더 깨끗한 맛이었습니다. 이야, 역시 회에는 소주죠. 윤지가 회 한 점을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게 부산의 맛이에요. 우리는 회를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눈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민수 씨, 결혼 생활은 어때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서인지 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그냥 함께 사는 룸메이트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엔 좋았어요. 서로 사랑했고 미래를 꿈꿨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파묻혀 버렸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결혼하고 싶었어요. 30 넘으면 다들 결혼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9. 윤지도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울 때가 많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불 켜진 집, 따뜻한 밥, 누군가의 목소리, 그런 게 그리워요. 결혼해도 외롭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삶이. 윤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빨갛게 끓는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밥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드이소. 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운탕을 떠먹었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소주에 취한 몸에 딱 좋았습니다. 민수 씨, 지금 후회해요. 결혼한 거?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래요. 누가 그러던데. 윤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쉽지 않죠.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계속 먹고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이 금방 비었습니다. 두 번째 병을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이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배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저기 갈매기 보세요. 얼마나 잘
자유로워 보여요. 윤지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갈매기도 먹고 살려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땅에 묶여 있지만 날고 싶어요. 윤지 씨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는 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옆 얼굴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다 버리고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가 봐요. 이렇게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시는 것. 이것도 일종의 도망 아닐까요? 맞아요.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난 거죠. 식사를 마쳤습니다. 윤지가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점심은 제가 산다고. 그럼 다음엔 제가 살게요. 다음이 있을까요? 윤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쎄요.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회의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민수 씨, 회의 가기 전에 바다 좀 볼래요? 근처에 해변 있지 않나요? 송도 해수욕장이 가까워요. 택시로 10분 정도 가요. 바다 보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빨개진 두 사람. 평일 낮에 부산 거리를 달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윤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 처음이에요. 저도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수 씨도 그래요? 네, 요즘 기계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르네요. 택시는 송도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백사장과 파도,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섬.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바다는 늘 똑같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것에 힘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이 순간이요. 지금 이 기분. 이대로 멈춰 있으면 좋겠어요. 윤지가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윤지 씨,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진심으로. 저도요. 민수 씨, 이 우연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시 분. 회의 장소까지 가려면 이제 출발해야 했습니다. 윤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근데 일은 해야죠. 그럼 회의 잘하고 오세요. 저는 친구 만날 때까지 이 근처에서 시간 보낼게요. 저녁에 친구분 만나시죠? 네, 6시에 광안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저를 회의 장소에 내려주고 윤지는 다시 송도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연락처 교환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딱히 어색하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 잘하세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렘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기혼자였습니다. 이렇게 낯선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오늘 하루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살아있다는 감각, 누군가와 진솔하게 대화하는 즐거움, 이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회의는 지루했습니다. 실적 보고, 다음 분기 계획, 예산 논의,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윤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바닷가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 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부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4시. 서울행 KTX는 7시였습니다. 2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회의 끝났어요? 네, 방금 끝났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마실래요? 광안리 쪽에 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광안리 어디로 갈까요? 해변 쪽 카페 거리에 있어요. 제가 위치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카톡으로 위치가 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광안리까지 가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보고 싶은데, 두 마음이 계속 싸웠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손님, 광안리 데이트하러 가시나 봅니다. 네, 그런 거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간 데이소. 오늘 날씨 딱 좋은 데이. 광안리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저녁이지만 제법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커플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지가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과 같은 옷이었지만 왠지 더 예뻐 보였습니다. 민수,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걸어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친구가 약속을 7시로 미뤘거든요. 그럼 잘 됐네요.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2층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광안대교 정말 멋지네요. 밤에 보면 더 예쁘다면서요? 네. 불 켜지면 환상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보겠네요. 그 전에 각자 갈 곳이 있으니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윤지는 카페라떼. 회의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늘 하던 이야기들이죠. 솔직히 별로 집중도 안 됐어요. 윤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윤지 씨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요. 송도 해변 혼자 걷는데 계속 민수 씨 생각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페의 웅성거림,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소리,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혼자였고 오늘 처음 만난 여자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헤어져야 하나요? 그래야겠죠.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는요,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사람을 만났어요. 민수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저도 그래요. 윤지 씨는 뭔가 특별해요. 근데 우리 각자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민수 씨는 서울에 가족이 있고 저는 혼자지만 그래도 제 삶이 있고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광안대교 위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만약에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민수 씨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가 더 일찍 민수 씨를 만났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인생에 만약은 없잖아요. 그렇죠. 윤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또 침묵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민수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지금 저한테 어떤 감정이 있으세요? 직격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솔직해질까? 있어요. 결국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이런 감정이 생긴 게 저도 놀라워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네요. 윤지 씨가 좋아요.
더 알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윤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민수 씨가 좋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형형색색의 불빛이 다리를 수놓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윤지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야경이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우리는 한동안 광안대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우리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있어요. 내일부터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만 현실을 잊고 싶어요. 윤지 씨, 안 될까요? 딱 오늘 하루만. 저도 이런 말 하는 제가 이상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윤지의 말에 끌렸습니다. 윤지 씨, 저는 기혼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민수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단 하루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위로. 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옳은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역으로 가고 서울행 KTX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분 만나는 건 어떡하고요? 취소했어요. 방금 미안하다고 했어요. 윤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자고 내일 올라갈게요. 회의가 늦게 끝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보냈어요. 민수, 윤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있어요. 내일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요. 약속해요. 알겠어요. 오늘 하루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카페 창 너머로 광안대교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만큼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두 외로운 영혼이 하루 동안만 서로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광안리 해변에는 저녁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윤지 씨는 저도요. 저녁 먹을까요? 우리는 해변 근처 작은 일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가게였습니다. 여기 좋네요. 제가 부산 올 때마다 오는 곳이에요. 조용해서 좋아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광안대교가 보였습니다. 오마카세 2인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방장이 우리 앞에서 직접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손질하고 초밥을 만들고 작은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참치 오도로입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윤지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죠? 여기 주방장님 솜씨가 정말 좋아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 점 한 점 음미하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며. 민수 씨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20살 때, 대학 새내기 때 정말 자유로웠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았죠. 저도 그때가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MT 가고 밤새 술 마시고 아침까지 떠들고. 이제는 다 추억이 됐네요. 언젠가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글쎄요. 나이가 들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묶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임도 늘어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호텔 잡아야죠. 보통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묵어요. 윤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윤지 씨도 호텔 잡으실 거죠? 그럴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묵을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9월의 밤 공기가 제 정신을 조금 깨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곳이었습니다. 오션뷰 더블룸 하나 주세요. 손님,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내밀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5층 1503호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카드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윤지와 저 단둘이 침묵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1503호 앞에 섰습니다.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멋진 뷰였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다. 윤지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 옆에 섰습니다. 광안대교가 정말 가까이 보이네요. 네, 여기 뷰가 유명해요. 우리는 한동안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 민수 씨, 윤지가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무서워요. 뭐가요? 이 감정이요. 이렇게 빠르게 누군가에게 끌린 적이 없어서. 저도요. 솔직히 겁나요. 그래도 윤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저도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윤지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민수,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저는 윤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애써 참지 말아요. 우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줘요. 지금 하고 싶어요. 더 세게 해줘. 나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이 위험한 감정, 손을 잡는 순간 전해지는 떨림, 서로를 안았을 때의 따뜻함. 우리는 그날 밤 해선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둘 다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지금 이 순간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창밖으로 광안대교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밤바다를 수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잠에 빠진 그녀를 보며 저도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마치 인생처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처음 만난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것. 육체적, 감정적으로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룻밤이 주는 위로를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 뒤에서 윤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잠이 깼어요. 윤지 씨도 잠이 깼어요? 민수 씨가 없어서 깼나 봐요. 윤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동이 트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다. 정말요. 민수 씨, 오늘 서울 올라가시죠? 네. 아침 KTX 타야 해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별해야 한다는 것을. 민수 씨, 후회하세요. 어젯밤. 아니요. 윤지 씨는요? 저도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요. 윤지 씨를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게 끝인 거죠?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야겠죠.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알아요. 알지만 슬퍼요.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요. 우리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로 해요. 그래요.
아름다운 추억. 하늘이 점점 밝아왔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야겠어요. 케이트, 시간이. 우리는 각자 짐을 챙겼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광안리 해변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새벽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몇 명 보였습니다. 같이 역까지 가요. 택시를 탔습니다. 부산역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몇 시 차 타세요? 7시 15분이요. 민수 씨는 7시 30분이요. 조금 더 있을 수 있네요. 우리는 역 안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지 씨, 행복하게 살아요. 민수 씨도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노력할게요. 그리고 민수 씨,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먼 훗날이라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그때는 서로 더 나은 모습으로. 그때까지 잘 살아있어요. 윤지 씨도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여기서 작별 인사해요. 플랫폼에서 헤어지면 더 슬플 것 같아서. 알겠어요. 윤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였어요. 저도요. 윤지 씨, 평생 기억할게요. 안녕히. 윤지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개찰구로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자 제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7시 30분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2호차였지만 자리는 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부산역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윤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잘 쉬었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지? 평범한 문자였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 때 들어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거나. 당신이 편한 걸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렘도 기대도 없는 관계.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모든 부부가 결국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열차가 달렸습니다. 부산의 풍경이 멀어지고 다시 익숙한 경로를 따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윤지와의 만남, 대화, 그리고 하룻밤. 죄책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저를 조금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동안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다시 출근하고, 무한 반복. 하지만 어제 하루,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윤지는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아내와의 관계, 무너진 것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저도 개찰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익숙한 서울역 풍경. 집으로 가기 전에 사무실에 잠깐 들러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부산 다녀오셨어요? 응. 어제 늦게 끝나서 거기서 자고 왔어. 회의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늘 하던 이야기들이지.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쌓인 메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부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출장 다녀와서 그런가 보네.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윤지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저는 무사히 회사 도착했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기억할게요. 행복하게 사세요. 민수 씨.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잘 도착했어요. 윤지 씨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어제는 제게도 특별한 날이었어요. 고마웠습니다. 보내고 나서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연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윤지의 번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락처에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다시 보지 않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아내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진솔하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노력한다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 17년을 산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 씻고 밥 먹어. 아내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야기 좀 할까?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요즘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아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말하기가 어려웠어. 아내가 가스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일상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대화도 없고. 그건 나도 느끼고 있었어.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도? 솔직히 우리 언제부터인가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잖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한 지 오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당신을 소홀히 했어. 나도 미안해. 나도 내 일에만 신경 쓰느라 당신을 돌보지 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력해 볼 수는 있겠지. 쉽진 않겠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근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에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일, 고민, 바람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신혼 시절처럼.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7년 동안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은 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 잠자리에 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윤지와의 하루는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그 하루가 저를 깨웠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녀와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추억은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제 인생의 한 페이지로. 그리고 이제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겠습니다. 17년을 함께한 아내를, 제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중 하나가 윤지의 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지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만남은 짧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를 준 것. 고마워요, 윤지 씨. 그리고 행복하세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부산 출장도 가끔 갑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집 한구석에 있던 기타도 다시 꺼냈습니다. 퇴근 후에 가끔 치면서 마음을 정리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쁘고 힘들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계처럼 살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려 노력합니다. 가끔 윤지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연락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다시 부산 출장을 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광안리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2년 전 윤지와 걸었던 그 해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광안대교. 문득 멀리서 여자 한 명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가까워지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윤지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수 씨, 윤지,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윤지 씨는요? 저도요. 잘 지냈어요. 우리는 해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년 전처럼. 결혼하셨어요? 제가 그녀의 손가락을 보며 물었습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축하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민수 씨는 아내분과는 잘 지내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걸 바꾸려고 노력했거든요. 다행이에요. 정말.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민수 씨, 2년 전 그날 저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윤지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예전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삶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작가의 꿈을 다시 쫓기 시작했거든요. 정말요. 와. 대단해요. 소설도 하나 완성했어요. 아직 출판은 못했지만 계속 쓰고 있어요. 언젠가 윤지 씨의 책을 서점에서 보게 되겠네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때는 꼭 사인해 드릴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윤지 씨, 행복해 보여요. 민수 씨도요.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일들, 변화들, 성장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남편이 기다리거든요. 그러세요. 저도 회의 마무리하러 가야 해요. 민수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윤지 씨도요. 우리는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하며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어때? 오랜만에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저녁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선택의 순간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부산행 KTX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 그것은 제 인생의 작은 일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탈이 저를 깨웠고 변화시켰고 결국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낯선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서울행 KTX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아내에게로, 제 삶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가장 소중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중년의 삶은 때로 외롭습니다. 일상에 파묻혀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연한 만남 하나가 우리를 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들리고
실수하고 방황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수와 윤지의 만남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두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야 진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가능합니다.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익숙함 속에 묻혀있던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두 번째 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다시 설렘이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